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중 많게는 10%, 10명 중 1명은 진단되고 있는 컨디션. 여성 난임의 가장 많은 원인인 배란장애를 일으키는 단일 증후군. 생리를 하지 않는 가장 기질적인 원인으로 흔한 이유 중 하나. 어떤 질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PCOS, 폴리시스틱 오바리언 신드롬,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난임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 유산, 조산, 대사증후군, 우울 불안증, 자궁내막암의 원인이기도 한 이 증후군은 결혼 후 임신 시도를 하는 여성뿐 아니라 미혼 여성과 산모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 컨디션입니다. 보통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불순이 동반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인 배란장애의 주범. 오늘 파트 1에서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폴리시스틱 오바리, 한국어로는 마늘다에 주머니 낭을 써서 다낭성 난소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난소를 초음파로 관찰을 해보면 늘 배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기 난포, 이 동남포들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 준비된 동남포의 수는 여성의 체내의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너무 적은 경우는 난소가 기능 저하에 빠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정 숫자 이상이면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나이에 따라 동남포의 숫자는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입니다. 생리 시작 후 3일째 관찰되는 5개에서 10개의 동남포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한쪽이라도 12개 이상의 동남포가 관찰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은 낭이 있다, 너무 많은 아기 난자 주머니가 있다 해서 다낭성 난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다낭성 난소는 알겠는데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다낭성 난소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남성 호르몬의 과다가 생길 때에 발생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 어떤 여성에게서 이 남성 호르몬이 특별히 더 생겨나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한 상태가 여러 가지 증상을 묶음으로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묶음 세트의 증상이 해당이 된다면 그분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는 무려 1721년에 벨리스네리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게서 난소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것을 기술하는 기록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이 증후군의 정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3년도에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미국 생식의학회와 유럽 생식의학회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모여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로테르담 크라이테리아를 그 진단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배란장애가 있고, 즉 25일 주기 미만의 배란 혹은 35일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배란이 일어나는 주기를 가지는 경우. 2번, 피검사 혹은 신체 진찰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모증이나 여드름 등의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을 보이는 경우. 3번, 지식 초음파 상에서 한쪽이라도 다낭성 난소의 모양이 관찰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진단 기준이고, 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면 그 사람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말했던 그 배란 장애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고 왜 생기는 걸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들이 가장 흔히 관찰되는 임상적 증상이 바로 월경불순입니다.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배란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배란이 한 달에 한 번 잘 이루어지면 약 2주 뒤에는 보통 생리가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외 없이 이렇게 몸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들은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35일 이상, 50일 이상으로 불규칙해지고요. 심지어는 배란이 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 배란이 그냥 안 된 상태에서
내막이 무너져 내려서 생리처럼 나와버리는 현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오랜만에 생리를 하면 이 정상적으로 배란을 해서 나오는 생리인지 아니면 그냥 무너진 부정출혈인지 사실 겉보기로는 혹은 본인 스스로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배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부터 초음파로 발달을 확인해 와지 못했다면 병원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피검사로 배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진단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여드름이 많거나 털이 많이 난 다모증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들은 체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여드름이나 털이 많아지는 증상을 동반하고요. 겉으로 관찰되는 것을 바로 임상적 안드로겐 과다증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다모증이 있습니다. 다모증이라고 해서 원래 털이 있어야 할 곳에 숱이 많다, 이게 다모증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털이 적은 부위에 많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다낭성 난소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참고로 이 사진에 관찰되는 분은 이 드레스를 입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분입니다. 다모증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신체를 9부위로 나누어서 이 털의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구분해서 각 부위별로 더한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다모증으로 진단합니다.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백인은 8점 이상을 다모증,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6점 이상이면 다모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찰을 해야 되는 방법이 전신을 나체로 샅샅이 봐야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진단 기준이 충족이 되면 굳이 시행하지 않을 때가 많기는 합니다. 또 피검사 등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생화학적 안드로겐 과다증이라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인종별로 약간의 기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임상적 안드로겐 과다증 혹은 생화학적 안드로겐 과다증이 있으면 안드로겐 과다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럼 초음파에서 어떤 모양을 다낭성 난소라고 부를까요? 자, 생리 이틀에서 3일째 시행하는 질식 초음파에서 동남포 개수가 한쪽 난소에서라도 12개 이상 보이고 난소의 크기가 1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다낭성 난소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난소 기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 보통 동남포가 한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 관찰되지만 다낭성 난소의 경우 12개 이상으로 난포가 많이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40개, 50개까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초음파에서의 정상 난소 모양과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모양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열거한 다낭성 난소의 모양, 배란 장애, 안드로겐 과다증 중 2가지에 해당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리는 되게 규칙적인데요.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배란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생리가 규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남성 호르몬의 과다증 증상도 전혀 없고 단순히 난소 모양만 다낭성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증후군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냥 난소 모양이 다낭성처럼 보이더라도 배란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경우 다른 이유로 임신이 안 돼서 과배란 유도를 치료가 시작될 때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가 좀 높아지기는 한다는 점입니다. 복수가 차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AMH가 높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가요? 난소 나이라고 설명드리는 수치가 바로 AMH, 항뮬러간 호르몬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통 AMH를 2.0에서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를 임신에 큰 문제가 없는 정상 범위로 간주를 하고요. AMH 수치가 낮을수록 난소 기능 저하, AMH 수치가 높을수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하게 됩니다. AMH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몇 이상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 플레밍 등이
AMH 수치가 4.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지만 아직 그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가 완전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AMH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AMH 수치가 대략 5에서 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반응도가 높아서 과자극 난소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 정도가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발생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이유와 기전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향후 당뇨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식이와 같이 짜지 않고 과하지 않고 신선한 야채 위주의 식단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난임을 일으키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월경불순입니다. 즉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은 이러한 배란 장애로 인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왜 이런 배란 장애가 유발되는 걸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수치 및 변화가 정상 여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옆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주기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FSH와 LH라는 호르몬 수치가 이 난포를 키우는 수치인데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변화를 보이면서 배란을 유도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의 경우 FSH와 LH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적거나 없습니다. 또한 LH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배란을 하라는 신호가 전달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FSH보다 LH 수치가 약간 낮거나 비슷하고 둘 다 10 이하로 확인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LH 수치가 FSH 수치보다 더 높아져 있고 10 이상으로 올라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배란 테스트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배란이 잘 이루어지는 여성들은 배란 이틀 전부터 LH 호르몬 수치가 쭉 확 올라가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는 LH 서지가 일어나게 되면 배란 테스트기가 진 한 2줄로 변합니다. 그러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의 경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LH 호르몬 수치가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돼 버리기 때문에 배란 테스트기에서는 그냥 늘 2줄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의 경우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이것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파트 2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임신을 위한 치료법,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